자, 노폐물 어깨 이제 9번째 에피소드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동작은 푸시업 동작이에요. 그래서 어깨가 아픈데 푸시업을 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만요. 제가 지금까지 되게 많은 어깨 통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깨 통증과 가장 밀접한 것 중에 하나가 이두, 이게 컨디션이었어요. 그럼 대부분 그런 분들은 이두건에 대한 뭐 손상이나 건증이나 손상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아졌을 때 어깨 컨디션, 그러니까 어깨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제가 많이 시켰던 운동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푸시업 동작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작, 제가 현장에서 많이 효과를 봤던 동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 동작은 만약에 이 영상을 처음 해보신다, 처음 보신 분이 하기에는 난이도가 꽤 있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 지금 거의 8개 에피소드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운동들이 어느 정도 베이스로 잘 깔려 있다라고 하면 제법 잘 해낼 수 있는 훈련 동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동작 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앞에 있는 운동들을 조금 한 번씩 해보시고 해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푸시업인데 와이드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동 범위를 깊게 갈 겁니다. 어깨 아프신 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동작이죠. 근데 만약에 이두건에 이게 문제라고 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길이 변화나 그 다음에 끝 지점에서의 이러한 무게들을 주는 환경들을 꾸준히 노출시켜 주시는 게 건의 컨디션을 되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얘기하자면 길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했을 때 얼마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동작들 내가 위험하고 아플 것 같아서 피했는데 해보니 꽤 도움이 되네 라는 생각이 전한 경험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동작 상당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와이드하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 못했던 가동 범위를 갈 거기 때문에 이런 벤치를 사용해서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체간의 제한 없이 디피시트한 푸시업을 수행을 할 거예요. 됐죠? 그래서 세팅은 이렇게 벤치 2개. 만약에 여성분들이다 그러면 무릎을 대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한 대로. 또는 이러한 렉이나 뭐 이런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지지물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남성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벤치에서 이 앞쪽 부분에 무게감을 조금 더 실어줄 수 있는 포지션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 바닥에서 할 거다 그럼 벤치 2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런 렉, 뭐 운동 공간 가면 이런 렉들은 항상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푸시업을 할 건데, 푸시업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벤치프레스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수직으로만은 내려갈 수 없어요. 약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위쪽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겠어요? 이게 어쨌든 얘네들한테 이상적인 경로예요. 근육들도 최대한 잘 걸리고. 근데 이거를 바꿔 생각하면 얘네가 만약에 이렇게 고정돼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경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수직은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벨은 내려갔다 올라오는 경로가 있었어. 근데 바벨이 아니라 얘 이제 손이 잠겨 있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체간이 아래가 아니라 위쪽으로 원래대로, 위쪽으로 원래대로 라고 하면 바벨과 동일한 경로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푸시업을 할 때는 수직으로 내려간다는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이 손이 있으시면 이 손 위치보다 여러분들이 체간 전체가 살짝 앞으로 밀고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있으셔야지 어깨 관절에도 안정하고 어깨에 관장하는 근육들에도 좋은 경로로 여러분들이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로, 수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약간 앞쪽으로 밀고 들어가듯이 온몸으로.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체간이 점점 바닥을 향해 이렇게 늘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기가 열리거나 엉덩이가 바닥으로 되거나. 이렇게 되면 어깨 주변의 근육들이 잘 실리기보다는 허리에까지도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슴들보다는 특정 어깨들이나 또는 관절 주변에 근육들이 크게 힘을 쓸 수 없는 부위의 무게들이 많이 꽂힐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주의사항, 앞으로 밀고 들어가되 코어는 조금 타이트하게 긴장감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벌어지거나 엉덩이가 드랍되지 않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얘가 열리거나 엉덩이가 이렇게 드랍되지 않게. 오케이?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선은 너무 앞을 보기보다는 그냥 딱 한 이 정도. 그래서 이 정도 시선으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내려가면 막 이렇게 열리거나 내려갈수록 숙이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이런 것들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와이드하게 짚되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 앞쪽으로 밀고 들어갈 때 코어가 열리거나 앞쪽이 느슨해지게 해서 열리거나 엉덩이가 바닥을 향해서 늘어지지 않게끔 타이트하게. 이게 가장 큰 주의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은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 이제 푸시업을 할 때 벤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벤치 푸시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들이 손목의 압박력을 줄일 수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벤치 끝에다 대주시는 거예요. 벤치 중간에다가 손을 이렇게 딛게 되면 이 손목 관절의 압박력들이 되게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 말고 벤치 끝을 얘네들로 이렇게 딱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손목의 압박력도 줄어들고 더 좋은 지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리지 않게 배도 타이트하게.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이 상태 그대로 앞으로 천천히 밀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푸시업을 하면 한 이 정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한 3cm만 더. 그 여기 들어갔으면 한 5초 정도 홀드. 그리고 밀고 올라오셔서 휴식. 오케이? 그래서 이 운동은 물론 훈련이 된 사람들이 이거 엄청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막 뒤에서 견갑이 이렇게 다 만날 정도로 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부상을 일으킬 만한 동작은 아니에요. 훈련이 잘 돼 있다라고 하면. 하지만 이 동작을 처음 해보시는 분, 나는 와이드한 것도 처음이고 이런 디피시탄, 내가 했던 것보다 더 깊게 들어가는 것도 처음이야. 가동범위 되게 불안할 수 있어요. 실제로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내가 지금 이 세팅에서 내려갈 수 있는 적절한 깊이를 체크. 1번. 그 다음은 그 깊이보다 한 3cm나 5cm, 주먹 하나 정도 더 내려간다라고 여러분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갔으면 거기서 완벽하게 5초나 10초 홀드. 그리고 밀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휴식 한 1분 이상.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3cm, 5cm 들어갔잖아요. 거기를 천천히 밀고 들어가서 갈 수 있으면 거기보다 아주 조금 더. 감각적인 거예요. 거기서 또 5초에서 10초 휴식. 멈추는 거죠. 홀드. 그리고 일어나서서 휴식. 그리고 또 한 1분 휴식. 그리고 다시 들어가셔서 아까보다 조금 더 밀고 들어가서 정확하게 5초에서 10초 홀드. 그 다음에 또 밀고 일어나서 휴식. 이런 식으로. 한 3번에서 5랩. 중간에 한 1분씩 쉬고라도. 이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의 권장사항입니다. 근데 여러 번 좀 됐어. 그럼 휴식 시간이 길잖아요. 5개 하는데 휴식 시간만 중간에 4분이야. 루즈하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 정도 휴식 시간을 많이 갖고 하셔야 돼요. 이게 익숙해졌다 그러면 이제 휴식 시간도 늘리고 개수를 좀 늘릴 수 있어요. 한 3개에서 5개를 한 번에 하시는 겁니다. 천천히 쭉 앞으로 밀고 들어가서 바닥에서 하나, 둘, 셋, 넷, 5 밀고 올라오시고 다시 천천히 내려가셔서 바닥에서 홀드 또 5초 밀고 올라오시고 이런 것들을 한 3개에서 5개 꽤 힘들 거예요. 그리고 아까 1분 쉬었다라고 하면 뭐 2분까지도 휴식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 3라운드 이 정도로 훈련을 하시게 되면 이게 가슴도 많이 쓰이겠지만 가슴도 꽤 많이 걸리지만 이 이두 특히 어깨 쪽의 이두 부위에 상당히 많은 자극들이 오게 됩니다. 건증이 심한 사람들은 이 동작에서 여기 막 찢어질 듯한 불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주신 대로 정확하게 내려갈 수 있는 만큼에서 조금만 더 가서 홀드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불편감들은 금방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한번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효과가 좋은 훈련 중에 하나예요. 물론 앞에서 점진이 잘 되었다라고 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운동 여러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고요. 다시 한번 이 운동에 대한 스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손은 와이드하게. 그쵸? 그 다음에 푸시업 경로는 수직이 아니라 그랬어요. 벤치프레스 하듯이 똑같이 여러분들이 손보다는 앞쪽으로 밀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내려갈 때는 앞쪽으로 살짝 밀고 들어가는 거. 이때 앞쪽이 느슨해져서 여기가 더 열리거나 엉덩이가 바닥으로 처지거나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통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쪽 코어를 좀 타이트하게 텐션감을 가진 상태에서 앞으로 밀고 들어가기. 어느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데까지만. 그리고 거기서 한 3cm나 5cm 조금만 더 들어가서 완벽하게 3초에서 5초 홀드, 그리고 밀고 일어나기. 오케이? 이게 한 동작을 해내는 방법들입니다. 이 세팅에서 보여주시면, 자, 이렇게 됐죠? 코어 타이트하게 수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때 코어 계속 타이트하게 가슴을 정확하게 홀드, 그리고 밀고 올라오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동작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어깨에 특히 이두건 컨디션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저도 왼쪽 건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도 뭐 벤치프레스류나 매달렸을 때 왼쪽 어깨가 불편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 훈련들을 꽤 많이, 왜냐면 이거 금방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 이 동작으로 스트렝스 훈련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은 볼륨, 뭐 한 20렙까지 쉽진 않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한 3세트 5세트 한다 그러면 그럼 지금 이 TPC 푸시업을 거의 한 100개 가까이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 동작에서 내가 어깨 컨디션이 되게 좋아졌어, 그러면 이 동작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볼륨을 높여서 한 3세트 또는 5세트 갈 수 있는 훈련 점진들도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어깨 컨디션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의사항, 이 동작 했을 때 어깨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있는 에피소드들을 더 많이 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절대 가동 범위 욕심내지 마세요. 내가 여기서부터 더 이상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지점부터 늘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욕심보다는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어가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초반에 좀 어깨가 불편하면 통증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근데 한 2번, 3번 더 해보십시오. 그래서 2번, 3번 해봤을 때 그런 통증들이 훨씬 더 괜찮아진다 라고 하시면 이 운동들을 진행해 보셔도 될 것 같고, 2, 3번 해도 여전히 똑같이 불편하다 그러면 앞에 에피소드들의 운동들을 더 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운동은 꽤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에피소드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운동들을 충분히 잘 해보시고 넘어오는 게 가장 아름다운 흐름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어깨에 가장 좋은 운동은 손가락 운동입니다. 손가락 운동. 그러니까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운동도 꼭 해보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화이팅!